그래가지고 특이하다 했는데 이력서를 봤더니 이분은 정보신이에요. 아이고 잘해. 그리고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어. 경력인데 면접도 많이 봤을 텐데 그리고 면접 시 어떤 복장이 필요한지를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캐주얼로 온 거거든요. 그거는 뭐 나는 어디 가도 합격하니까 너네들이 나를 알아서 뽑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 그 복장 하나를 보면 평가하는 분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굳이 그런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조직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들어와서 조직 적응을 못할까? 사고는 안 칠까? 왔다가 금방 나가지 않을까? 이러면 다른 분의 기회를 뺏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관. 그래서 그분은 면접에 어느 정도 대답은 잘했지만 그런 요건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면접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그렇지만 답변을 잘한다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발표시키면 그 발표 내용이 정답이다, 지식이 많다 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태도를 봅니다. 자기소개서도 똑같아요.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력서상에서 이 사진의 부분은 얘기 드렸죠. 이런 부분은 피해 주시라. 그리고 지원 기업이나 지원 부문, 기업명 지원 부문 잘못 기재하는 거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발견 즉시 바로 탈락이에요. 이제는 뭐 예외적 사항 없습니다.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주의하셔야 해요. 학교 전공 학점. 전공, 이제는 학교는 안 봅니다. 대부분. 전공과 학점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공은 그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가를 보고 축소해서는 전공은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부를 했는가? 그게 전공이 대학이든 아니면 사회 나가서든 공부를 했는가? 이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점은 이것도 신입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학점이 무조건 높아야 좋은 거 아닌가? 학점에 목매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 학점 잘 못 나오면 수강 요번에 안 한 걸로 해주세요. 차라리 F를 주세요. 아니면 내가 여기 꼭 가야 되는데 여기 가려면 몇 학점 이상인데 이걸 이렇게 주면 거기 안 맞습니다. 제 주변에 교수하는 분들이 그런 학생들의 요즘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점은 물론 심각하게 낮으면 문제이지만 그냥 일반적 수준,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80점 아니면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3.5 이 정도 수준만 해도 무난합니다. 학점이 인생을 좌우하지는 그리고 주요 활동에 경력에 해외 경험에 0 뜬금없는 것들 있죠. 그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늘 염두에 둘 게 뭘 보고 싶어 하느냐를 염두에 둘 때 회사나 지원 부서의 활용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지표나 수치를 활용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활동에 요즘 대부분의 학생 분들이 졸업할 때 할 수 있는 활동은 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거는 주로 팀 프로젝트 했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갔거나 몇 가지 영역으로 특화되거든요.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학생 활동을 했거나 유형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그냥 내가 열심히 잘 수행해서 예전보다 좋은 성과를 받았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추상적 표현이 아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행사를 기획해가지고 그 행사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해서 예년 대비 몇 명의 관객을 더 모았다든지 예년 대비 몇 프로의 매출을 올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또 병역의 경우에도 어떤 직무는 이 병역을 또 중요하게 보는 직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의 생산 관리나 아니면 그 공장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쪽은 장교 출신, 리더를 해본 장교 출신, 그러니까 많은 대상을 리딩을 해본 그런 분들 선호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예를 들어 그 회사의 상사가 해병대 출신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도 그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어떨 땐 득이 되고 어떨 땐
해가 되는데, 해가 되는 거는 면제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가로 의가사 제대를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그것만 딱 써놓으면, 이분,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인데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거든요. 뽑는 분 입장에서는. 왜? 경쟁이니까. 그러면 그런 우려가 생기면 자기소개서 한 부분에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의결사 제대했지만 지금은 완치되어서 건강하다 또는 사회활동하는데 지장 없다 이런 부분을 쓰거나 면제 여기 옆에 쓸 수 있는 란이 있으면 쓰거나 그에 대한 방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격이나 면허, 요거는 뭐 관련성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취미나 특기, 요것도 너무 튀는 거, 또는 위험성이 높은 거,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좋아하더라도, 이력서상에는 기재해야 하는 게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요. 뽑는 분 입장에서는. 늘 뽑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뽑으면 잘 쓸 수 있을까 없을까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아까 전단지 보는 나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이걸 보면 내가 살 게 있나 없나를 보잖아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록 내가 그거를 잘해도 안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의 구성은 대략 성장 과정을 묻는 것도 있고 신입 기준으로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것도 있고 경험을 묻는 것도 있고 지원 동기를 묻는 것도 있고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지원 동기를 꼭 물어봐요. 입사 후 포부를 꼭 물어봐요. 경험을 꼭 물어봐요. 이 자기소개 요즘에 그렇게 많이 묻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뀔까요? 지원 동기를 왜 물을까요? 왜 꼭 물을까요? 예? 진정성. 어떤 부분에 대한 진정성? 이 회사에 정말 오래 일할 사람이 오래 기대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날리는 이력인지 네. 아니면 이 회사를 정말 생각하고 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의 경향은, 지원이 쉽잖아요. 혹시나 하고 보내는 이력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걸 회사에서 볼 때에는, 그거 다 보는 거 싫다는 거예요. 너 진짜 우리 회사 오고 싶어? 그러면 보통 그 신입 기준에서 지원 회사에 대해 그 지원 동기를 물으면, 답변하는 패턴이 먼저 그 회사에 대한 소개 쓰잖아요. 이 회사는 뭐 어떤 거를 가치로 여기고 어떤 거를 중요하게 하고 이 회사의 그 미래는 뭐 이렇습니다. 그 얘기 쓰고 저는 그에 부합하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죠. 이게 맞을까요? 어떨까? 그게 마치 공식처럼 지금 온라인에 그 정당처럼 떠돌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수없이 많은 이력서도 그렇게 와요. 만약 자기소개서에 점수를 매긴다면 그렇게 쓴 거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까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아니냐면 100개를 읽거나 더만 읽어도 다 그런 패턴이 너무 식상해요. 그거를 그렇게 쓴 거는 뭐냐면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사실은 이 회사 잘 몰라. 근데 이 회사 지원하기 위해서 극히 공부했더니 당신 회사의 것은 이게 있더라. 그래? 그러면 내가 그에 맞는 것도 찾아봤더니 이게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썼어. 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거꾸로 내가 이 회사를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정말 가고 싶은 자기만의 얘기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 뭐 편하게 올리브영이다. 내가 여기를 지원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올리브영 갔더니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계속 그 제품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 이 회사를 꼭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이 회사에 가면 뭘 하고 싶어. 그걸 해서 기존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 이 회사에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일에 문제점이 있던데 그걸 이렇게 개선해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 가서 나의 경력은 이렇게 발전하고 싶어. 자연스럽게 생각이 발전하고 그 확대돼서 쓸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얘기가 더 나아요. 사소하지만 그런 얘기가 진정성 있는 거지. 모범정답처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 뭡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치에 어떤 거를 좋아합니다. 그거에 맞는 나의 요소는 이런 겁니다. 이거 평균점이에요. 자, 이게 다른 요소들이 내가 탁월하다면 상관없는데 다른 요소들도 무난해요. 그래서 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뭐 그래 중간 한 60점 정도는 주지. 60 문항이 한 5개인데 60점씩만 받았어요. 그러면 서류 전형에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죠? 무난하게 써서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포부는 서류 심사할 때 뭘 볼까요? 입사 후 나는 이 영역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영역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더
풍부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희망을 쭈루룩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뭐 하고 싶습니다.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력은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근거로 뽑아놔요. 뭐뭐 할 수 있습니다는 안 믿어요. 뭐뭐 하고 싶습니다. 안 믿어요. 설득이 검증되거나 팩트 기반의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포부도 구체성을 띄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올리브영 얘기했으니까 올리브영의 매장 인테리어 하는 직무에 지원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발견한 매장 인테리어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거를 발견했고 내가 만일 입사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과거 나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실현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구체성은 있잖아. 구체적으로 고민했잖아. 그게 중요해. 그리고 경력을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 포부를 얘기할 때 그것도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입사 후 1년 내에는 어떤 나의 직무상 부족한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족된 이후에는 3년 내에는 어떤 부분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어떤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체성이 필요해요. 그게 일꾼들이 그 뽑을 분이 볼 때에는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은 깊게 이거에 대해 고민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체성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성장과정, 성격, 사회경험 이 모든 자소서를 분석해 보니 이렇게 유형분류를 할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고민, 답을 본인 나름 미리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심사관은 뭘 주목할까요? 자기소개, 지원 부문 관련한 남다른 재능. 자기소개인데 요즘에 그렇게 답변하는 분은 없지만 예전에는 자기소개의 전형적인 틀이 자유로운 어머니와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 삼형제가 원만하게 컸습니다. 자랄 때 내가 이러이런 말썽을 피웠지만 어머니의 따사로운 가르침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걱정 없이 무난히 잘 컸습니다.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썼어요. 요즘엔 안 읽습니다. 그런 얘기 딱 저희 경우 만약에 그렇게 전통적 패턴으로 쓴 이력서를 딱 했는데 자기소개에 먼저 그런 게 있다. 그럼 그 뒤의 내용도 별로 그렇게 세밀하게 안 읽어요. 왜냐? 패턴이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역량을 발휘한 사례는 이런 거 있어요. 그 역량은 제가 지원한 직무에 이렇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쓰시면 성격의 강단점. 이것도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성격이 필요할까? 다 다릅니다. 그렇죠? MBTI랑 비교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내향형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직무, 외향형이 잘할 수 있는 직무 딱 떠오르죠. 내향형은 차분하게 앉아서 서류를 만지거나 숫자를 만지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안에서 일하는 일 중심,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로 한 내향. 외향형은 사람을 만나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이런 어떤 직무의 특징상 파악할 수 있는 성격적 강점들이 있어. 그 강점 중에 내가 보유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뭐 이런 것만 맨날 넣었어요. 근데 마침 그 회사는 서비스하는 회사예요. 극단적으로 롯데 백화점에 백화점 직원들 운영 업무예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뽑는 분 입장에서는 백화점 직원 운영하는 이분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좀 외향적이고 리더십 있고 사람들하고 말 잘해서 그분들이 일할 때 불편함 없고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직무에 대한 분석 없이 회사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쓴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거 말고 사례와 성과를 얘기하면 이제 추상적 표현은 안 믿어요.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땡. 그에 대한 입증 사례나 내용이 없어요. 그럼 안 믿어요. 단점에 대한 솔직한 인정, 극복, 노력, 성과.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물어보면 저는 이러이러한 점이 단점이에요. 늘 고민입니다.
만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 후에는 고칠게요. 왜 입사 전에는 못 고쳐요? 그걸 왜 굳이 여기 와서 고쳐야 돼? 오늘 면접한 것도 그 얘기 드릴게요. 이분은 경력자인데 임시직으로 뽑으려고 왔어요. 근데 와서 과거 내가 그 일을 할 때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내가 사람들하고도 잘 못 어울렸는데 요번에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을까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건 지식과 기술이지 태도는 안 바뀝니다. 태도는 과거의 태도가 미래까지 이어진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걸 바꾸겠다? 안 믿어요. 이미 바뀐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특히 단점. 그래서 여기까지 쓰셔야 해요. 인정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극복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까지 써야 단점에 대한 얘기 완성입니다. 학창 경력사항은 지원 부분 관련한 얘기를 쓰셔야죠. 당연히. 지원 동기는 진정성. 입사 후 포부는 구체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용이 좀, 이거 네이버 실제 요즘 묻는 사례인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뭐냐면은, 공공기관 청년 인턴 뽑을 때 요즘 이렇게 묻는다. 진로 동기 및 진로 계획. 이거는 입사 동기, 지원한 동기와 향후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거죠.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묻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있거든요. 직업 기초 능력 들어보셨죠? 그죠? NCS에서 얘기하는 직업 기초 능력. 그 중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어느 기업이나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이니까 바로 문제 해결 경험, 그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고, 소통,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죠. 그리고 기대하는 점 및 각오,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일상적으로 묻는 거죠. 이게 내면에는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말라는 의도도 있어. 실제 사례. 제가 서류 전형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질문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얘기를 거기다가 맞다고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질문은 뭘 묻느냐. 요즘 여기는 간단하게 했죠. 근데 기업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 2줄, 3줄짜리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본인이 파악하기 어려우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화면 캡처해서 이 질문의 의도는 뭐야? 이거에 적절히 대답하려면 어떤 대답이 좋을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하세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면 써놓으세요.